한 1억? 한 달에? 응. 한 3억 되지. 안녕하세요, 백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변리사가 도대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그러니까 변리사가 네. 한 달에 버는 돈이 자그마치. 눈이 휘둥그레질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일단은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고 왔잖아요. 저희가 과거에 어느 정도 했는지를 다 계산을 해왔어요. 그럼 변리사님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2011년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2011년 때 변리사님이 네. 몇 년 차? 6년 차네요. 6년 차. 6년 차고 그때 당시에 사실 우리가 그 연봉 계약을 하잖아요. 고용 변리사로 있을 때는 연봉 계약을 그냥 합니다. 네. 그래서 연봉에 맞춰서 실적을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일한 부분에 대해서 올린 매출이 실제 제 연봉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2011년 12월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과거 자료가 제가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봤더니 신규 출원권, 뭐 중간 사건, 뭐 기타 사건 해서 네. 총 2,80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그 2,800, 아까 뭐 출원 사건, 중간 사건, 기타 네. 사건이 있었는데 네. 2,800만 원을 번 거잖아. 네. 회사에 벌어다 준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영상의 함정이기도 해요. 네. 트릭카드인데 저희가 어쨌든 회사에 벌어준 것도 저희가 번 건 맞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네. 그리고 얼마 버는지 일단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매출을 얼마나 매출을 얼마나 올렸는지. 왜냐하면 사실 그 회사가 내 거였으면 그 돈이 뭐 비용 떨구면 다 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출원 한 몇 개 정도 하셨어요? 9건 했네요. 9건. 네. 9건이고 여기 인커밍 건도 포함이 돼 있고. 아, 네. 인커밍 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조금 단가도 세고 네. 막 그렇겠네요. 큰 차이는 나지 않았어요. 네. 그냥 그 정도 하셨고, 네. 그 다음에 뭐 중간 사건도 있겠고, 기타 사건은 뭐예요? 기타가 뭔 잘못을 했나? 네, 기타를 3개월 동안 쳤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특허 동향 조사를 이제 어떤 기업에서 해달라. 아, 기업에서? 네, 해서 3개월짜리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2월까지 마무리가 된 사건이죠. 그래서 총 비용은 3천만 원이었고, 그래서 2011년 12월 네. 달 비용은 이제 1,000만 원으로 계산을 한 거죠. 3으로 나눈 거죠? 네, 3으로 중심적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3천원 계산하면 네. 사기꾼이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똑같이 17년도. 아, 17년? 17년도 걸로 왔습니다. 그럼 저도 똑같아요. 6년 차 때. 국내 출원을 한 12건 했는데, 네. 12건 한 비용이 여기 계산해 보니까 한 1,700 정도 이렇게 나왔고, 뭐 국내 중간 사건, 네. 뭐 등록성사도 있었겠죠 그때. 근데 OA나 등록성사 같은 게 뭐 OA는 거의 있지만 등록성사 사실 복불복이어서 편차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한 300 정도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과제를 전 정부 과제를 한 달짜리 했었는데, 네. 돼가지고 그게 정확히는 한 681만 원 얼마 나왔는데 한 600만 원 그냥 계산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국내 사건 처리해서 제가 번 매출이 2,600. 해외 출원 한 5건 정도 했고요. 근데 해외 출원 같은 경우에는 폼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네. 번역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컨펌 받고 해외 대리한테 보내기 때문에 이것도 한 500 정도 되고, 해외 OA나 등록성사 한 300 정도 잡았어요. 다 합친 건 3,400인데 저 좀 놀랐어요. 좀 많이 했는데 3,400 정도. 네. 그리고 그때 4분기 때 제가 한 3달 매출 합치니까 한 8천이 좀 넘더라고요. 3달 동안? 3달 동안. 그러면 일단 계산해봤어요. 일단은 제가 11월 달에 가장 많이 벌었잖아요. 네. 3,400. 그러면 사실 그걸 내가 다 가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수습을 처음 시작했을 때 수습 연봉이 3천 후반이었거든요. 네. 거의 차이가 안 나. 6년 차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돈이랑 그 수습 때 내 연봉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네. 네.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라는 건데, 네. 사실 이거를 네. 저희가 다 가져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가져올 수도 없고, 네. 왜냐하면 연봉 계약한 대로 저희는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제가 파트너였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대표인데 내가 한 달 매출을 3천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많이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근데 네.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한번 그냥 장난 삼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한 달에 3,400 매출을 네. 12달 동안 올리면 네. 한 4억이 되더라고요. 예. 4억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만약 연봉 계약을 1억에 했고 그 다음 실적 비율이 한 2.5배다 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서 너한테 연봉 1억 줄 테니까 한
1년 동안 2.5억치 일을 하면 연봉을 안 깎을게. 약간 그런 개념이겠죠. 대신에 2.5억을 넘어버리면 그걸 실적 비율로 나눠서 나머지는 인센을 줄게. 그런 개념일 거예요. 그 연봉 1억이다 라고 계산하면 초과 실적 달성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한 6천만 원 돼요. 네. 그러면 연봉이 한 1억 6천이 되겠죠.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그런데 한 달 매출이 3,400씩 되는 거를 12달 동안 하라고 하면 저 같으면 한 3달 하고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연말에 일이 좀 많이 몰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조금 저희랑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너는 어차피 이거 연말에 사건 몰려가지고 숫자 뻥튀기 하려고 11월 달에 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는데, 보통 우리 연초에 들어온 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겠지만 고객분들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월에 수임된 게 뭐 미루다 보니까 한 3월, 4월 이렇게 처리되기도 하는데, 연말 가면 보통 그달 들어온 게 그달 처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들 이제 실적 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연말 쪽에 해당하는 달 그 실적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변호사님, 저희가 이렇게 한 달 매출 이런 식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가져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네. 뭐 때문에 그렇게 가져갈 수 없나요? 일단은 이제 비용과 세금이죠. 비용과 세금이고, 그 이제 아까 이제 실적 비율 2.5배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네. 그게 어떤 데는 3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봉 계약을 1억을 하면은 3억의 매출을 올려야 너는 연봉만큼의 일을 했다라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3배인 경우도 있고, 어떤 낮은 데는 뭐 2.2배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조직 구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실적 비율을 그냥 사무소에서 임의로 매기는 게 아니라, 뭐 우리는 그냥 나 3배로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만큼의 매출이 나야 우리 사무소의 비용이랑 뭐 이제 직원들 월급 이런 거 다 빼고 그 똔똔이 되는 건지 계산을 해서 아마 3배, 뭐 2.5배, 뭐 2.1배 뭐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큰 조직,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모 특허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한 7, 8년 전에 듣기로는 그 아까 실적 비율이 3배가 넘어가는 걸로 진짜요?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영향이 좀 크다고 봐요. 뭐냐면은 사무소의 그 조직도를 보면은 제일 위에 있으신 분, 굉장히 고년차 변리사예요. 실제로 실무를 하지 않는 고객 관리 위주로 하시고, 실제 실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이 업무를 해서 청구서를 끊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들 인건비 때문에 업무를 하는 변리사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 비율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는 건가. 그런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선 제가 이게 실적 비율이 좀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변리사님이 뭐 전연차였을 때 받던 연봉과 지금 전연차들이 받는 연봉이 일단 갭이 되게 커졌어요.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전연차 때 할 수 있는, 물론 의혹은 앞서겠지만 실제 우리가 처리해가지고 청구서까지 끊는 사건이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는 연봉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를 실적을 만약에 3배 치기를 해버리면 실제는 다 그 실적을 못 채운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2배를 해도 사실 채우기가 힘든 게 수습배인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비율이 낮아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가 상승이 있겠죠. 물가는 상승되지만 수가는 상승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비율이 예전만치 우리 2000년대 한 2010년대 초반 막 그때처럼 그 높은 비율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대표님들 입장에서 조금 배가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조금 내가 조금 비싸더라도 괜찮은 인력을 이제 내가 데리고 있으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습을 못 구한 분들도 있대요. 작년 합격자 중에? 이제는 결국 그거죠. 우리 아파트도 똑같잖아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게, 아파트가 여러 채의 필요가 없다. 똑똑한 한 채만 있으면 된다. 약간 그런 개념.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요즘도 변리사도 마찬가지다. 변리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변리사. 똘똘하고 죽어라고 시킬 수 있는 한 명을 데리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매출을 한 그 정도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머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만큼 매출 올려주는데 고작 월급이고요. 사실 그건 조금 침착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 사무소에 있지 않고 내가 개업을 했다면 이 똑같은 2, 3천에 한 달에 2, 3천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냐. 그럴 만한 일이
들어왔을 그럴 만한 것이냐. 일이 1년 동안 계속 들어올 수 있느냐. 그치. 그래야지만 이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평균을 쳤을 때 한 달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 네. 보통 좀 그런 생각 가지고 내가 나가면 이거보단 낫겠지 하고 개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통 뭐 잘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업을 하다 보니까 좀 안 되는 케이스도 몇몇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그 정해진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그 연봉 금액이 합리적이 아닐 수는 있어요. 비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대신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봐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초과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한다면 그 초과 실적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변리사가 어디까지 벌 수 있느냐. 어디까지 벌 수 있냐. 물론 제가 그때 굉장히 잘 벌었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닌 게 이게 우리 주머니로 들어온 돈이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네, 이 주머니에 노력하고 있고. 정말 많은 사실 돈을 쫓는 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요. 뭐야? 이게 2011년에 이만큼 일했잖아요. 김별이 선생님 뭐 신권 12개 하셨고. 근데 이거 우리가 몇 살까지 과연 이렇게 실무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노동력을 투여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무책임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네가 돈을 벌려면 너네가 일을 해야지, 너네가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쫓으려고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지금 당장 그러려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이건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 같아요. 모두의 고민이고 우리가 그런 고민으로 창업을 또 하게 된 거고.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기도 한데, 사실 유튜브를 찍는 거는 요즘 트렌드를 익히려는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좀 개소리는 그만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